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4조 공장이 문 닫았다? 민주노총 때문에 4조 공장이 문 닫았다? 어느 게 맞을까요? 아마 두 개가 다 맞을 것 같아요. 4조 공장이 도대체 무슨 공장이냐? 인천 제철의 공장입니다. 인천 제철에 냉영 강판을 만드는 생산 라인 이거 스톱시켰습니다. 멈췄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노총에서 계속 말입니다. 계속 게릴라 파업이라고 아시죠? 시도 때도 없이 파업하는 거 말입니다. 게릴라 파업을 하니까 직장 부분 폐쇄, 부분 직장 폐쇄를 한 겁니다. 4조 공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직장 폐쇄를 한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조치고 진짜 하기 싫은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기업이 이렇게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직장 폐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할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미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 철강을 더 생산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빨리 생산해서 미국으로 좀 보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못하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직장 폐쇄하겠다. 공정을 닫겠다. 당진제철소의 냉영 간판 생산 라인 중에 상공정이라고 하는 PLTCM 파트를 지금 부분 폐쇄했습니다. 이게 부분 폐쇄하면 여러분 그 공정만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정도 연쇄로 폐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연쇄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루에 말입니다. 18,000톤의 냉영 강판을 생산을 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450만 톤이거든요. 이거 전면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저는 이렇게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을 했는데도 타협이 안 된다? 이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치는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노사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 그 대립의 핵심은요. 성과급입니다. 지금 사측에서는요. 기본금 450%에다가 1,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1인당 11,000명에게 2,65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사측에서는 제안했고요. 노조 측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갖고 안 돼. 우리는 현대자동차에 성과급을 줘야 돼. 기본금은 500%고 여기에 1,800만 원을 더 달라. 그래서 노조 요구하는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돈을 잘 벌면 사측에서도 협상을 할 수 있고 노측에서도 더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제철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현대제철의 매출은 18조 6,167억 원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만약에 말입니다. 사측 제시한 대로 2,560만 원을 줬을 때 1,675만 원이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이거 주고 나면요. 영업이익이 15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순이익은요. 지금 사측 제한대로 준다고 했을 때요. 안 줬을 때는 473억 원의 순이익이 나지만 이거 주고 나면 마이너스 650억 원이 된다고 해요.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회사가. 적자가 나는데도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측인 에서 제한한 양입니다. 근데 노조에서는 2,650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을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강성노조라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현대제철은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하고 연계가 돼 있고 또 가능하면 현대중공업하고도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준 만큼 달라 이거예요. 달라. 저는 이런 무리한 요구가 결국은요 사측에서 최후의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여러분 노와 사는요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게 별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리하게 사측에서 요구하거나 무리하게 노측에서 요구하거나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측에서는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면서 직장 폐쇄라는 최악의 수순을 밟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현대제철만 하더라도 중국산 저가가 시장에 들어와서 덤핑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미국산 관세 폭탄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에 25% 매기겠다고. 여기에 노사의 극한 대립까지 합치면 여러분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것 저는 당연하게 보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극한 대립 양상으로 간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상황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강성노조가 유럽처럼 유럽이 미국한테 완전히 지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이 미국에 큰 소리를 못 내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유럽 연합 27개국의 GDP를 계산을 해보면요. 미국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미국 한 나라에.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에서도 패싱당했잖아요. 없어요 거기에 유럽이. 과거의 유럽하고 지금의 유럽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유럽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도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회사 시스템이 점점 무너진다? 저는 그런 것이 결국 대한민국 미래에 최악의 어떤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 발만 양보하면 되거든요. 사측도 마찬가지 노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세계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서 요 자그마한 우물을 하늘을 보면서 매번 결정하니까 문제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마치 말입니다. 우물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잖아요. 그런데 우물 안에 앉아서 요만한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의 미래가 진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죠. 나라의 미래는요. 아마도 점점 더 걱정이 되는 그런 모양새로 갈 겁니다. 저는 강성노조도 좋지만 강성노조는 좋지 않지만 이게 노사가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대로 다 망한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유럽이 망했던 것처럼 유럽이 망해가는 거죠. 망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유럽의 전철을 밟아가다가 뭐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고요.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에 굉장히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면 그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더 몰려갈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